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0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4시간이 넘는 검찰 조사를 마치고 오늘 새벽 귀가했습니다. 실소유주와 특혜, 로비 등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졌는데 김 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검찰에 출석한 김만배 씨는 14시간여의 조사를 마치고 오늘 새벽 0시 20분쯤 검찰 청사를 나섰습니다. 김 씨는 1,200억 원의 배당 수익을 올린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는 자신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천화동인 1호는 의심할 여지 없이 화천대유 소속이고 화천대유는 제 개인 법인입니다. 천화동인 1호의 절반은 그분 것이라는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 속 자신의 발언은 사업자 간의 갈등을 막기 위해 한 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정영학 회계사 등과 공동비용 분담을 놓고 다투는 과정에서 돈 문제 갈등이 자신에게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가 누구냐는 건 이번 수사가 윗선으로 올라갈지를 가늠할 핵심 의혹입니다. 하지만 앞서 검찰 조사를 받은 정민용 변호사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천화동인 1호는 자기 것이라고 했다고 주장하는 등 핵심 관련자 진술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김 씨를 상대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를 관장한 유동규 전 본부장에 건넨 뇌물 혐의와 화천대유 회삿돈 횡령, 배임 혐의, 그리고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둘러싼 정관계 로비 의혹 등에 대해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는 검찰 조사에서 정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은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대장동 의혹 전반에 연루된 핵심 인물이라는 점에서 조만간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으로 유 전 본부장과의 대질 신문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앞서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을 구속하면서 김 씨에게서 5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적용한 만큼 김 씨에 대해서도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 측은 경선 불복 논란에도 결선 투표를 공식 요구했습니다. 당 선관위의 무효표 처리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 측은 당에 이의 신청서를 냈습니다. 중도 사퇴한 후보들의 표를 무효 처리하지 않았다면 이재명 후보의 득표는 과반이 안 되는 만큼 결선 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당원 당규를 오독해서 잘못 적용하면 선거의 정통성이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쟁점은 경선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는 특별당규 59조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 조항에 따라 당 선관위는 경선 도중 사퇴한 정세균, 김두관 후보의 표를 무효 처리했습니다. 그 결과 전체 투표자 145만 9,992명 가운데 두 후보의 득표수가 빠지면서 유효 투표수는 143만 1,593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를 기준으로 이재명 후보 득표율은 50.29%로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이낙연 캠프는 후보자가 사퇴하기 전에 얻은 표는 유효로 봐야 한다면서 이럴 경우 유효 투표수는 145만 9,735표, 이재명 후보 득표율도 49.3%로 조정돼 과반에 미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재명 후보 측은 과거 경선에서도 사퇴한 후보자의 득표를 원천 무효 처리했다며 선관위 해석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2012년도 대선 경선 당시에도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가 된 바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2002년 경선 때 중도 사퇴한 김근태, 이인재, 한화갑, 유종근 후보, 또 2007년 경선 때 중도 사퇴한 유시민 후보의 표를 모두 무효 처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당은 이의 신청을 살펴보겠지만 다른 결론을 낼 여지가 거의 없다는 입장인데 이 전 대표 측은 불복 논란까지 감수하며 강경한 태도여서 진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 4명은 본경선 레이스를 호남에서 시작했습니다. 본경선 첫 TV 토론회에선 후보들 간의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후보들이 일제히 광주를 찾았습니다.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에 이어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당 지도부와 회의를 열고 취약지인 호남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호남에 내놓기 부끄럽지 않은 후보들이라며 원희룡, 유승민, 홍준표, 윤석열 후보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학생운동을 통해 독재와 맞서왔던 후보, 5.18 묘지를 참배했던 후보, 호남의 사위를 별칭으로 가지고 계신 후보, 독재자에게 중형을 구형했던 후보. 윤석열 후보는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호남의 지지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고, 홍준표 후보는 야당도 비리에 휩싸인 후보로는 이길 수 없다며 윤 후보까지 겨냥했습니다. 법과 상식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5.18의 정신을 독점할 자격이 있는 것인지. 무슨 범죄자 대선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깨끗한 홍준표가 영원한 화해하는 그런 세상을. 봉경선 첫 TV토론에선 정법 논란으로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정법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내 손바닥이 빨간 이유가 손바닥에서 에너지가 나가기 때문이고 이걸로 암 걸린 환자가 피를 토하고 암을 낳았다. 그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믿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하는 얘기예요. 아니요. 그야말로 칼 같은 이성과 증거와 이런 합리화 이런 거에 의해서 업무 알겠습니다. 결정을 한 사람인데. 국민의힘 후보들은 앞으로 9번의 토론을 거쳐 한 달 뒤 최종 후보를 선출하게 됩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미국 제약사 머크사가 FDA에 먹는 코로나 치료제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앞서 입원율과 사망률을 절반으로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었죠. 워싱턴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미국 제약회사 머크가 알약으로 먹는 코로나 치료제 몰누피라비르의 긴급 사용 승인을 FDA에 신청했습니다. 미국 보건당국이 신속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승인 여부도 곧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 언론들은 몇 주 내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앞서 머크사는 임상시험 결과 이 알약이 코로나 환자의 입원과 사망을 절반으로 낮췄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코로나 치료제가 정맥 주사 형태로 입원한 중증 환자에게 투여되던 것과 달리 알약은 감염 초기에 손쉽게 복용이 가능해 중증으로 진행되는 것을 예방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So we'll be able to prescribe this to folks. They'll take a 5-day course and hopefully be able to stay home, not come in for an intravenous infusion. 하지만 머크사 알약이 코로나 국면을 획기적으로 바꾸기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환자 1명이 알약 40개를 먹게 되는데 가격이 $700, 우리 돈 83만 원 정도로 비싸 대중적으로 보급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 단기간에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기 어렵고 머크사의 임상시험이 백신을 맞지 않은 환자 800여 명만을 대상으로 진행됐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So we don't know how it's going to work for people who've been vaccinated and happen to catch COVID, although they're less high risk anyhow. 미국 정부는 170만 명분에 대해 구매 계약을 마쳤고 한국과 호주, 싱가포르 등이 머크 측과 구매 협의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300명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임명찬 기자, 밤사이 확진자 수 얼마로 집계됐나요? 네, 어젯밤 9시까지 전국에서 집계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274명입니다. 전날 같은 시간 집계와 같고 일주일 전보다는 241명 적은 수치인데요. 자정까지 추가된 환자 수를 더하면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1,300명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480명, 경기 367명 등 수도권에서 92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전체 확진자의 72.8%가 수도권에 집중됐고 비수도권에서는 27.2% 수준인 총 346명이 확진됐습니다. 지난 7월 초 시작된 국내 4차 대유행은 석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신규 확진자 수가 4자릿수를 기록한 건 지난 7월 7일 이후 97일째입니다. 확진자 수가 나흘 연속 2,000명 아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데 확산세가 꺾였다고 볼 수 있을까요? 한글날 연휴 동안 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이기 때문에 확산세가 꺾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산세가 꺾인 것인지 판단하려면 적어도 이번 주까지 추이를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은 추석 연휴 이전 40%를 간 넘었던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이 3주 만에 60%에 육박했다는 겁니다.
정부가 밝힌 위드 코로나의 전제 조건인 접종 완료율 70%까지는 550만 명이 남은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확실한 백신 효과를 위해선 2차 접종까지 완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2차 접종일 변경이나 잔여 백신을 활용해 신속히 접종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부터는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부스터샷인 추가 접종이 시작됩니다.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거점 전담병원, 감염병 전담병원, 중증 환자 치료병상 의료기관 등 코로나19 치료병원 약 160개소의 종사자 약 4만 5천 명이 대상입니다. 이들은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2일 사이에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을 마친 대상자로 추가 접종 기간은 오는 30일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통합 뉴스룸에서 전해드렸습니다.